요즘에 주부들이 의외로 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가스레인지에서 조리를 하게 되는, 주로 이제 굽거나 튀기는 음식을 네. 통해서 네. 발생되는 이제 미세먼지죠. 고등어라든지 돼지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가 봄철 바깥쪽 미세먼지 농도의 많게는 50배 이상. 네, 예전에 흡연이 폐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라고 들었었는데 요즘에 주부들이 의외로 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죠. 또 가스레인지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죠. 이게 담배를 안 피는 비흡연자 분들도 이제 폐암 발병률이 되게 이제 높단 말이죠. 네. 여성들도 폐암이 이제 5대암 중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가스레인지에서 이렇게 조리를 하게 되는, 주로 이제 굽거나 튀기는 음식을 네. 통해서 네. 발생되는 이제 미세먼지죠. 그래서 몇 년 전에 2015년도 이럴 때는 폐암의 원인이 고등어라고 또 정부에서 글쎄 말이에요. 고등어를 먹지 말라고,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또 이제 언론으로부터 또 질타당하는, 네. 뭐 폐암을 일으킨다고 고등어를 먹지 말라는 논리는 이게 무슨 정부의 논리냐, 네. 뭐 이런 기사들이 왔었던 나왔던 적도 있는데요. 네. 그 고등어라든지 돼지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가 봄철 바깥쪽 미세먼지 농도의 많게는 50배 이상일 수가 있고, 그래서 꼭 후드를 틀고 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부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후드를 언제 틀고 언제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조리가 끝나면 집 전체를 15분 이상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네. 본인이 거기서 일종의 후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 그 미세먼지가 바깥쪽 심할 때 50배 넘는 걸 와. 요리를 하면서 10년, 20년 흡입하다 보니까 담배 핀 것보다 훨씬 더 네. 강하게 어. 이게 몸에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서 결국 이제 폐암에 걸리는 거죠. 갱년기에 특히 또 조심하라고 그러는 건 그동안 꽤 쌓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쌓여서 그런 시기도 되죠. 결혼하시고 보통 우리나라가 갱년기 시기가 만 49세니까 최소 결혼한 지가 10년, 많게는 20년 정도가 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조리 시간이 길어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위에 어떤 증상은 이제 속이 더부룩하다, 간의 불편함은 옆구리로 온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폐의 증상은 추웠다 더웠다로 옵니다. 폐가 약해지는 시그널이 조금 쉽게 몸이 어렸을 때부터 또는 뭐 갱년기 때 그렇고 몸이 추웠다 더웠다 하시는 분들이 폐가 약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도 빨려고 하는 건데, 그런 추웠다 더웠다 하는 증상이 없었던 분들도 갱년기 때는 추웠다 더웠다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갱년기 때 다른 장기에 비해서 폐가 상대적으로 더 약해지는 측면과 조리가 시작된 지가 뭐 직접적으로 본인이 주부로서 주도적으로 조리하신 지가 10년, 20년 된 것. 이 두 가지 효과가 맞물리면서 40, 60대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높게 되는 거죠. 갱년기 증상 말고 추웠다 더웠다 말고 또 다른 쪽으로 저희가 폐가 안 좋았다라고 몸이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폐가 안 좋을 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은 결국은 이제 기침이죠. 그러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뭐 장기침, 그리고 이제 어깨가 아픈. 어깨가요? 그러니까 폐암 환자분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부터 어깨가 아팠다. 그래요? 네. 간암 환자분들의 특징은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옆구리가 옆구리. 아팠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에 명치가 안 좋았다, 속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폐가 안 좋은 시그널이 되게 승모근이 안 좋다, 회전근개가 안 좋다.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회전근개가 안 좋아요, 승모근이 안 좋아요. 그러면 폐 쪽으로 병이 올 확률이 있는 거고,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옆구리가 안 좋아요. 그러면 간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나는 운동만 하면 체해요. 그러면 이제 위에 문제가 그렇구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시그널을 그렇게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폐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좀 추위를 잘 타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또 갑자기 후끈 덥다. 그리고 어깨의 목적선이 조금 잘 안 좋다. 그러면 내가 폐가 약하구나. 그러면 폐암에 약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손톱에도 이렇게 사인이 온다고 그렇죠. 그러죠?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 있는데요. 네. 뭐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간 것 중에 하나가 요렇게 이제 검지를 요렇게 이제 모았을 때, 검지를 이렇게 모았을 때 가운데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겨야 돼요. 검지를 모았을 때 가운데가 얇지만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조생결. 얇은 다이아몬드,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보이질 않고,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검지가 서로 맞닿으면서 가운데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검지가 커져가지고 맞닿지 않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맞닿지 않고 벌어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곤봉지라 그래서 왜냐면 끝이 두꺼워지니까 끝이 맞닿지 않고 벌어지는 거죠. 곤봉지가 있는 분들이 그런 곤봉지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폐암 발병률이 높더라라는 연구가 있어서 이제 폐암을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로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그 곤봉지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결론적으로 좀 그렇더라. 위는 단맛을 단맛을 좋아한다 땡기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설탕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밥에서의 단맛, 네. 또 뭐 양배추의 단맛,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폐는 무슨 맛을 좋아합니까? 폐는 기본적으로는 신맛이 있어요. 신맛을 좋아해요. 신맛을 근데 또 이 좋아한다고. 신맛 그러면 시큼한 맛 그러면 엑시드 이러니까 대부분 다 아세트산, 그러니까 식초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 신맛의 기준이 이 식이요법 전통적으로는 오미자의 신맛. 오미자 좋다고 들었어요. 시큼하면서도 네. 맛있죠. 맞아요. 오미자의 신맛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산미, 한자로 산미라고 하는 시큼함의 기준이고요. 이제 식초는 아닌데 그 신미, 시큼한 맛이 폐의 기운을 이제 수렴하는 맛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폐 기능을 내가 조금 높여야 된다. 폐가 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입이 마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소리 때문에 가끔 물어보는데 오미자차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많이 마셨거든요. 그렇죠. 저도 저는 집안의 병력이 폐암이에요. 친할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암이 이제 폐암이시구나. 폐암인데 묘하게 저도 50이 넘어가니까 그 전에 침이 많이 나왔는데 입이 자주 마르더라고요. 입이 자주 마르는 게 또 폐가 약해지는 징후기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뭐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랑 추웠다 더웠다는 없지만 입이 마르고 입이 마를 때 권장할 수 있는 게 폐 본연의 기운을 높여줄 수 있는 이 오미자. 오미자를 잘 요렇게 해서 제품을 자꾸 사서 드시려고 하지 말고 오미자를 사서 부지런히 떨어야 좋아지니까 오미자를 커피는 입을 마르게 하고 그래서 폐가 안 좋다 싶은 분들은 오미자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미자 말고도 일상에서 섭취하면 좋은 폐에 좋은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인삼, 홍삼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한의학적에서 어떤 기미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폐를 가장 좋아지게 하는 일종의 음식이자 약재는 인삼입니다. 인삼. 예, 인삼. 홍삼도 포함이죠. 인삼, 홍삼이 똑같이 폐의 기운을 그래서 내가 속이라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호흡이 조금 딸리고 기운이 딸리는 분들이 뭐 요즘 현대적인 표현으로 폐활량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삼, 홍삼. 자꾸 이제 홍삼 드시려고 하면 홍삼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 인삼을 오래 끓여 드시면 홍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삼을 사다가 잘 씻어서 오래 끓여가지고 이제 차처럼 드시는 것. 그게 좋고 또 우리가 이제 약용식물처럼 재배를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맹문동이 있거든요. 맹문동. 그래. 맹문동도 입을 건조하게 하는데 또 좋기 때문에 여름에 보통 제품으로 권장하거나 한의사들이 여름만 되면 먹으라고 하는 차가 생맥산이라고 하는 차가 있거든요. 방송에서도 아마 수천 번 나왔을 겁니다. 그 생맥산이 인삼이랑 오미자랑 맹문동이랑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입의 어떤 건조함을 없애주고 폐의 건조함을 없어주고 입과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 생맥산 중에서 인삼, 뭐 오미자, 뭐 맹문동 따로 드셔도 좋고 같이 합쳐서 드셔도 좋고 이게 폐에 제일 좋은 어떤 약용차가 되겠습니다. 마늘도 또 좋다고. 마늘도 좋죠. 폐가 안 좋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추웠다 더웠다 약간 한기가 들잖아요. 한기가 들 때는 오미자를 드시는 게 아닙니다. 한기가 들 때는 살짝 매운맛이 들어가서 발산을 해야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매운맛 그러면 또 캡사이신 기준이 고추가 되어버렸는데 전통적으로 매운맛의 기준은 박하 정도가 매운맛입니다. 매울 신자가 신라면 그 매우 할 때 신자의 기준이 박하 정도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상큼한 게 이제 매운 기준인데 그 매운 것 중에 가장 강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늘이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적정량 드시면서 그 매운맛으로
한기를 밖으로 몰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매우 이 마늘이 알리신 때문에 입에 조금 쉽지 네. 않으니까 네. 구워 먹어도 되죠? 살짝 구워 네. 드셔도 도움이 네. 되고요. 근데 이제 굽게 되면 그 연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 발생 우려에는 또 걱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개 우리가 식이요법을 할 때는 굽거나 튀기지 말고 이제 쪄서 먹으라고 많이 하니까 쪄서. 마늘을 산발해 놓고 한 20-30개 정도를 쪄서 어느 정도 이제 말린 다음에 꿀에다가 재워서 맛있겠다. 그래서 꿀에다가 맛있겠네. 재워서 네. 하루에 1개, 2개, 10개씩 이렇게 꺼내 드시면 어느 정도 이제 보관성도 길어지게 되고 네. 조금 또 적당하게 또 단맛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마늘의 어떤 그 알리신의 어떤 그 매운 성분들을 약간 줄여주면서 이제 오래 먹을 수 있는 좋은 맛이니까 그것도 꿀마늘 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꿀마늘 먹을 때 혹시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이나 뭐 이런 건 없나요? 개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꿀마늘 드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환자분이 방송 보고 오셨다 그러면서 당뇨가 오셨다는 거고 제가 한 10몇 년을 방송에서 식이요법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원망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꿀마늘 방송 이후에 원망이 원장님 때문에 당뇨 전 단계.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30개씩 드신 거죠. 너무 꿀마늘을 30개씩. 그리고 커피 끊으라고 원장님 커피 끊으라 그래서 꿀마늘을 이렇게 뜨거운 물에 부어서 꿀마늘 차로 드시고 과하게 드죠. 네, 과하게 그래서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생맥산 같은 거 뭐 이용을 하시면서 약간 매운맛 중에 하나는 파기 때문에 파차, 왜 팥뿌리차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고 이제 꿀을 이용하시는 건 당뇨가 없고 당뇨 전 단계가 아닌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폐 건강을 위해서는 뭐 유산소? 기본적으로 뭐 유산소 운동은 당연히 이제 하셔야 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손바닥을 이용을 해서 이제 폐가 안 좋을 경우에는 본인의 어깨 목선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손바닥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이제 반대편 어깨를 이렇게 마사지 승모근을 마사지 해주거나 이렇게 이제 문질러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편 어깨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명치,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옆구리,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본인의 이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게 되면 이제 각각 장기에 해당될 수 있는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호흡법 같은 것도 얘기하는데 그 복식호흡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아기들 보게 되면 아기 때 보게 되면 다 복식호흡을 합니다. 맞아요. 100% 배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지 흉식호흡하는 아기들은 없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흉식호흡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라서 평상시에 이렇게 본인이 이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호흡을 할 때 복식호흡을 하려면 이제 코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것으로 연습을 자꾸 하시고요. 가장 좋은 건 결국 코로 들여 마시고 코로 내뱉는 거로 마무리를 이제 하시는 건데 안 되는 분들은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자리에 편하게 이제 앉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할 때는 이제 가부좌를 틀고 합니다. 이게 카메라가 위치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결가부좌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하거든요. 결가부좌를 딱 해서 자세를 딱 잡고 손을 이렇게 조금 낮추고 이렇게 해서 턱을 약간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이제 하시면 좋은데요. 본인 자세에 맞춰서 이렇게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마신 숨이 몸을 통과해서 아랫배를 가득 채워서 아랫배가 약간 나온다는 느낌으로 들숨을 1차적으로 쓰시고 들숨을 한 다음에 이제 호흡을 바로 내뱉는 게 아니라 이 들숨을 한 상태에서 호흡을 한 1초 정도 갖고 계셔야 돼요. 갖고 있다가 배가 들어가면서 들어간 공기가 다시 코로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들숨과 날숨을 들여 마실 때 2초, 3초 그리고 배에 호흡을 갖고 있는 것을 공기를 갖고 있는 것을 1, 2초 그리고 날숨을 2, 3초 그래서 2, 3초, 1, 2초, 2, 3초 주기로 들숨과 뱃속에서 공기를 갖고 있는 것과 날숨으로 내뱉는 것 요거를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같이 한번 해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해보면 이렇게 2초 정도를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그게 이제 아랫배가 나오고 아랫배 다 갖고 있다는 느낌으로 잠깐 갖고 계시다가 배가 들어가면서 이제 코로 이제 공기가 다시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네. 복식호흡. 요가 하는데 요가 네. 호흡이랑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전 세계가 사실은 똑같죠. 네. 배우들이나 아나운서들 저 복식호흡해서 발성 연습할 때도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네.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목욕탕에 가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앉으셔서 청사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호흡이 밖으로 쭉 나오게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분들은 없거든요. 스트레스는 대부분 위로 올라옵니다. 네. 뒷골이 당기거나 명치가 막히거나 모든 스트레스는 위로 올라오는데 복식호흡은 이 위로 치미는 기운을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열받고 하는 것만큼 밑으로 내려줄 수 있는 기운이 상기되는 것만큼 하기시킬 수 있는 이 호흡을 하시게 되면 정말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3교시까지 네. 위, 간, 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요것만은 꼭 해주세요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해지려면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병 걸리고 난 이후에 부지런 떠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건강할 때 제 밥을 제 손으로 지어서 하루 3끼를 최대한 먹으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일상, 우리 몸속 건강을 지키는 방법, 어떤 운동법, 어떤 음식이 좋은지 오늘 배한호 원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위, 간, 그리고 폐까지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이 축복이라면 100세까지 건강하셔야 되는 거죠.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